지우야, 정말 미영이 딸이구나. 태상그룹 회장실에 들어선 순간 50대 후반의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찾아다녔어. 너와 엄마를. 아빠, 진짜 제 아빠가 맞나요? 카페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버텨가던 평범한 25살 지우. 어젯밤까지만 해도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그녀가 하루 만에 재벌가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신분 상승은 거기까지였죠. 그녀를 위협으로 여기는 기존 상속자들의 음모와 배신, 그리고 회사를 노리는 외부 세력까지. 과연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구독해 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 영안실의 차가운 형광등이 김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5살 지우는 어머니 한미영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3달간의 힘겨운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따님,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기본적으로 8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800만 원이요?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10만 원 뿐이었거든요. 일단 임시로 모셔두고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장례 지도사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지우 씨죠? 병원비 정산하러 언제 오실 건가요? 병원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비요? 네, 입원비와 치료비 합해서 2,500만 원입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우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직도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엄마가 즐겨 읽던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엄마의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우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언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뭐지? 지우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20해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05년 3월 15일. 오늘 지우가 태어났다. 작고 예쁜 내 딸. 혼자 키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자신에 대해 쓴 일기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가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지우가 아플 때마다 마음이 찢어진다.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다 먹이는 내가 원망스럽다. 지우가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만 없냐고 물어봤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지우는 울컥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다른 글씨로 적힌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만 연락하세요. 011-1234-5678. 그분이라면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웬만해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우가 그 번호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10일로 시작하는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그분이라면 도와주실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는 평생 남자친구 한 명 없이 혼자 살았는데 누가 도와준다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우 씨 계세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월세 연체 통지서 드립니다. 석 달치가 밀렸네요.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연체료까지 합쳐 20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계약 해지됩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하고 떠났어요. 지우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비 2,500만 원, 장례비 800만 원, 월세 200만 원. 도대체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하란 말인가요? 엄마, 정말 막막해요. 지우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말한 그분이라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지우에게는 이것밖에 희망이 없었어요. 다른 친척도 없고 돈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그 번호를 입력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우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영 씨의 딸 김지우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문자를 다 쓰고 나서도 한동안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꽉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꼭 쥐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지우는 엄마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번호가 바뀐 건 아닐까? 20년이나 지났는데. 지우의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만약 이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지우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엄마가 아침 준비를 하느라 부산에 쓸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보낸 문자에 대한 답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지우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2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리지? 창문으로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1대, 2대, 아니 20대가 넘는 차량들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지우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벤츠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두 똑같은 검은색 벤츠였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김지우 씨 댁이 어디입니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창문에서 물러섰습니다. 저를 찾는 거예요? 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빚쟁이들이 온 건 아닐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들었어요. 김지우 씨 계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중하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태산그룹 김태산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태산그룹이요? 회장님이요? 지우는 당황했어요. 태산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회장이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잠깐만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한미영 씨 따님이 맞으시죠? 남자가 말을 끊으며 물었어요. 지우는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엄마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네, 맞는데요. 그럼 맞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올라가도 될까요? 지우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제가 내려갈게요. 지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로비로 내려가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지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위험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남자는 지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정말 미영이를 닮았구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지우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경호원들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남자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요?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나는 김태산이다.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라니요? 그게 무슨... 내 엄마 한미영과 25년 전에 사랑했던 사이다.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 미영이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떠났어. 나는 너희를 20년 넘게 찾아다녔다. 지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어젯밤 네가 보낸 문자, 미영이만 알고 있던 번호로 왔더구나. 태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지우가 보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 번호를 20년 넘게 바꾸지 않고 기다렸어. 언젠가 미영이나 내 아이가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지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태산이 일어나서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미영이는 어떻게 됐니? 사흘 전에 돌아가셨어요. 태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암이었어요. 내가 함께 있었다면. 태산이 오열했어요. 20년 넘게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우도 덩달아 울음이 나왔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내 아버지다. 태산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테니까. 하지만 전 아직 믿기지 않는 게 당연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태산이 경호원에게 손짓했어요. 준비한 자료 가져와. 경호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 고용한 탐정들의 보고서야. 그리고 이건 태산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 엄마와 내가 대학생 때 찍은 거야.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어린 시절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지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시구나.
그래. 그리고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태산이 지우를 끌어안았어요. 25년 만에 만난 부녀의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태산이 지우의 손을 이끌고 벤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이 뒷문을 열어주었어요.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지우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내 사무실로 가자. 거기서 천천히 설명해 줄게. 태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가죽 시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지우는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긴장했어요. 불편하지? 태산이 지우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럴 수밖에. 미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지. 태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차가 시내로 향하는 동안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꿈 같은 일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다니. 궁금한 게 많겠지? 태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요. 미영이가 그랬구나. 태산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저희를 찾지 않으셨어요? 20년 넘게요. 지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찾았어. 미치도록 찾았지. 태산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탐정을 고용하고 흥신소를 돌아다니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 하지만 미영이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더구나. 자취를 감췄다고요? 이름도 바꾸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가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섰습니다. 태산그룹이라는 간판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어요. 와, 지우가 입을 벌렸어요. TV에서만 보던 태산타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50층까지 올라갔어요. 최고층 회장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아. 태산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비서가 차를 가져다 놓고 나갔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설명해 줄게. 태산이 지우 맞은편에 앉았어요. 26년 전 나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어. 건축학과 4학년이었지. 태산의 눈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미영이를 만났어. 경영학과 2학년이었는데 정말 예뻤지. 어머니가 경영학과요?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미영이 집은 당시 굉장한 재벌가였어. 한성그룹이라고 들어봤니?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지만 그때는 대기업이었거든. 미영이는 그 집 외동딸이었어. 어머니가 재벌가 딸이요? 지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어렵게 산 엄마가 원래 부자였다니. 그래. 하지만 미영이는 집안의 간섭이 싫어서 일부러 서민처럼 살았어. 나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 줄 알았지. 태산이 찻잔을 들며 계속했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매일 만나고 함께 꿈을 꾸고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지. 그럼 뭐가 문제였어요? 미영이 아버지가 우리 사귀는 걸 알아챈 거야. 태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성그룹 회장이었던 한 회장은 딸이 가난한 남자와 사귀는 걸 용납할 수 없었어. 나를 불러서 돈을 주며 미영이와 헤어지라고 했지. 그래서 헤어지신 건가요? 아니야. 나는 거절했어.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태산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때 한 회장이 무서운 짓을 했어. 내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한 거야. 네. 우리 아버지는 작은 건설회사를 하셨거든. 한 회장이 힘을 써서 모든 공사를 끊어버렸어.
하루아침에 빚더미가 됐지. 지우는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스트레스성 심장마비였지. 그날 밤 돌아가셨어.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영이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자신 때문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다음날 미영이가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태산이 주먹으로 유리창을 쳤어요. 나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하지만 한 회장이 딸을 어디론가 숨겨버렸더라고. 그 후로 계속 찾으신 거예요? 그래. 20년 넘게. 내가 성공한 것도 다 미영이를 찾기 위해서였어. 태산이 돌아서서 지우를 바라봤어요. 미영이를 찾으면 꼭 말하고 싶었거든. 내가 성공했다고,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너무 늦었어. 태산도 울먹였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병원에서? 지우가 깜짝 놀랐어요. 네. 한미영 씨의 치료비와 관련해서요. 태산이 비서를 바라봤어요. 모든 비용을 처리하라고 했지? 네, 이미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도 최고급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우는 입을 벌렸어요. 아버지,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태산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하지만 갑자기 이런 도움을 받는 게 갑자기가 아니야. 25년 늦은 거지. 태산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미영이에게 못다한 사랑, 너에게 못다한 아버지 역할. 이제부터라도 하게 해줘.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나도 아직 꿈 같거든. 태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일단 미영이 장례부터 잘 치르자. 그게 가장 중요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 곳도 마련해 줄게. 학교는 다니고 있니? 졸업했어요. 취업 준비하고 있었는데. 뭘 하고 싶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도와줄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지만 지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태산이 마련해준 호텔에서 눈을 떴습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여서 잠이 깊게 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구나. 지우가 중얼거렸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 양,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호텔 직원의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지우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푸짐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회장님 지시입니다. 편하게 드세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야, 잘 잤니? 태산의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네, 잘 잤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엄마 장례 준비를 하자. 내가 데리러 갈게.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태산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다정한 표정이었어요. 잘 잤구나.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 덕분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편하게 지내야 해. 태산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차에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비서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태산그룹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요.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가 주동했어? 김태근 전무님이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태산이 한숨을 쉬었어요. 김태근은 태산의 형의 아들이었습니다. 알겠어. 일단 장례식장부터 가자. 태산이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별일 아니야. 회사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태산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꽃들과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단이 눈에 띄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영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해. 태산이 제단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았어.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태산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삼촌, 여기 계셨군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태근아, 여긴 왜 왔어? 태산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사 일로 급한 게 있어서요.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근이 지우를 쳐다봤어요.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분이 소문이 그분이신가요? 소문? 갑자기 나타난 삼촌의 딸이라는 분 말입니다. 김태근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태근아, 지금은 장례식장이야. 예의를 지켜. 예의요? 삼촌이야말로 회사 주주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자를 딸이라고 인정하시면서 회사 경영권까지 넘겨주시려는 건 아니겠죠? 경영권? 지우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지우는 내 딸이고 그걸로 충분해.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딸이 맞습니까? 혹시 사기꾼이 삼촌의 마음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김태근이 지우를 노려봤어요. 태근아. 태산이 화를 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김태근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나섰습니다. 김태근의 아들 김민수였어요. 할아버지께서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을 잘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연한 걱정을 하는 거죠. 태산그룹은 가족회사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가족 행세를 하면 곤란하죠. 김민수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지우는 숨이 막혔어요. 이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생각 없다고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죠? 김태근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그냥 아버지를 만난 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네요. 확신이 서시나 봅니다. 김태근의 말투가 더욱 비꼬았어요. 충분해. 태산이 앞으로 나섰어요. 지우는 내 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지. 간섭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삼촌이 속으시면 안 되니까요. 김태근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 네. 정말 친부녀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김태근이 지우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만약 삼촌의 딸이 맞다면 저희가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그만해. 태산이 소리쳤어요. 삼촌,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절차죠. 당연한 절차라고? 가족이라면 이런 검사쯤은 받을 수 있어야죠. 김민수가 거들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갑자기 자신이 침입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받을게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우야?
태산이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어요. 유전자 검사 받을게요.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확신해. 아버지는 확신하셔도 다른 분들은 의심하시잖아요. 지우가 김태근을 바라봤어요. 검사에서 확실히 증명하겠어요. 김태근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만약 친부녀가 맞다면 다시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연하죠. 김태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태산이 복잡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지우가 작게 웃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요. 일주일 후 태산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에 태산과 지우, 그리고 김태근 일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태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태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산 회장님과 김지우 씨의 친부녀 확률은 99.99%입니다. 의사가 또렷하게 발표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태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99.99%라고요? 김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확실한 친부녀 관계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태산이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 의심 없이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 태산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는데 드디어 증명된 것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아버지. 고생했다, 내 딸.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김태근이 이를 갈았어요. 검사 결과는 인정하겠습니다. 김태근이 억지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친부녀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태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회사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잖습니까? 주주들과 이사진의 동의가 필요하죠. 김태근이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동의라니? 김지우 씨를 후계자로 인정할지 말지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김민수가 거들었어요. 지우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후계자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요?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김태근이 비꼬듯 물었어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를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관계 인정은 됐으니 이제 돌아가시죠. 김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돌아가라고? 태산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우는 내 딸이야. 당연히 이 회사의 일원이 되어야 하지. 일원이 되는 것과 경영진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김태근이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 태산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시죠. 서류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삼촌이 40%, 저희 가문이 35%, 나머지는 외부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즉, 저희가 외부 투자자들과 손잡으면 삼촌을 견제할 수 있다는 뜻이죠. 김태근의 눈에 야욕이 번뜩였어요. 태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가 감히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김태근이 일어서며 맞섰어요. 태산그룹은 우리 김가의 회사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흔들 수는 없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라니. 지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저도 김가 사람이에요.
방금 증명됐잖아요. 증명된 건 혈연관계뿐입니다. 김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25년간 이 회사와 아무 관련 없이 살았던 분이 갑자기 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권리를 주장한 적 없어요. 그럼 뭐하러 여기 있으시는 겁니까? 김태근이 다가오며 압박했어요. 돈이 필요하시죠? 얼마면 됩니까? 뭐라고요?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적당한 돈을 드릴 테니 조용히 사라지세요. 김태근이 수표책을 꺼냈어요. 20억 어떻습니까?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죠. 지우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현실을 아는 똑똑한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근이 수표에 금액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태산이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났어요. 내 딸을 모독하는 건 나를 모독하는 거야. 삼촌, 진정하세요. 김민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이건 서로에게 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김지우 씨도 돈을 받으시고 저희도 편해지고 윈윈 아닙니까? 지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이시네요. 뭐라고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거. 지우가 수표를 집어 찢어버렸어요. 저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으러 온 거예요. 김태근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의 딸로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싶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당신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왔으니까요. 다르게 살았다고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지우가 울먹이며 외쳤어요. 태산이 지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충분해.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 네가 증명할 건 다 증명했어. 이제 내가 할 일이야. 태산이 김태근을 노려봤어요. 내일부터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겠어. 새로 구성한다고요? 지우를 부사장으로 임명할 거야. 김태근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가 대주주야. 내 뜻이 곧 회사의 뜻이지. 태산의 목소리에 위험이 가득했어요. 삼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김민수가 급해졌어요. 왜 안 돼? 내 딸을 내 회사 임원으로 임명하는 게 뭐가 문제야? 경험도 없고 경영 지식도 없는 사람을. 그럼 배우면 되지.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태산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지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지우는 망설였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천천히 하면 돼. 내가 옆에서 가르쳐 줄게. 태산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근과 김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삼촌. 김태근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태산이 의연하게 대답했어요. 회의실을 나가며 김태근이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지켜보고 있어. 지우는 등골이 서늘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었어요. 저도 지켜보겠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태산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어색했지만 당당해 보였어요. 오늘이 부사장으로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지우가 자신에게 중얼거렸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 사람이 회장님 딸이래. 갑자기 나타나서 부사장이 됐다던데.
정말 운 좋은 사람이네. 지우는 고개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뒷말이 들려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35층 부사장실에 도착하니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저는 박소영 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일정을 설명해 드릴까요? 박소영이 스케줄표를 내밀었어요. 오전에는 각 부서 인사, 오후에는 경영진 회의가 있습니다. 경영진 회의요? 네, 신규 사업 계획에 대한 회의입니다. 지우는 긴장이 되었어요. 아직 회사 업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준비할 자료가 있나요?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박소영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지우는 사무실에 앉아서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꼬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지우가 경계심을 품고 대답했어요.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오늘 회의 말이에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김민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 사업 계획의 예상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보지 못했거든요. 아직 15%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어떨까요? 김민수가 계속 질문을 퍼부었어요. 시장 점유율 변화는? 경쟁사 대응 방안은? 지우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역시 경험이 부족하시네요. 김민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많은 질문이 나올 텐데 괜찮으실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김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혹시 곤란하시면 언제든 빠지셔도 됩니다. 이해할게요. 문을 닫고 나간 후 지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더욱 열심히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산이 지우의 사무실에 왔어요. 어때? 첫날 기분이. 아버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연해. 나도 처음엔 그랬어. 태산이 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미영이 딸이니까. 엄마는 경영학도 배우셨잖아요. 그래, 미영이는 정말 똑똑했지. 너도 그 피를 물려받았어. 태산의 눈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아버지, 오늘 회의에서 망하면 어떡해요? 망해도 괜찮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내가 있잖아. 태산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오후 3시 드디어 경영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 앉았어요. 지우는 태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집중해서 들려고 했지만 절반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발표가 끝나고 기획팀장이 말했어요. 김태근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익성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요?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리스크 계산 말입니다. 김태근이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질문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하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했어요. 지우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김민수가 지우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지우가 입을 열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검토 중이라고요?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김민수가 계속 압박했어요. 전반적인 부분을. 지우의 대답이 흔들렸어요. 임원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경험이 부족하시네요. 한 임원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지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충분해. 태산이 끼어들었어요. 지우는 이제 시작하는 거야.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 물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태근이 말했어요. 특히 경험이 부족한 분이 참여하는 회의에서는요.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우야? 태산이 놀라서 지우를 불렀어요. 먼저 나가서 공부 더 하겠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에 나온 지우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참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역시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소영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와. 태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괜찮니? 죄송해요, 아버지. 창피를 당하시게 해서. 창피할 게 뭐 있어? 처음이잖아. 태산이 지우 옆에 앉았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지우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포기? 저는 이런 세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미영이도 맞지 않았겠네? 태산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도 처음엔 어려워하셨나요? 당연하지. 모든 게 처음이었으니까. 태산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처럼 끝까지 버텼지. 지우의 눈에 다시 의지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래, 내 딸답니다. 태산이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태근 일가의 본격적인 견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우가 부사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공부하며 업무를 익혔어요. 하지만 김태근 일가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주 매출 보고서입니다. 박소영 비서가 자료를 가져다 놓았어요. 지우는 숫자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네요. 네, 신규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우, 내 사무실로 와봐. 태산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심각해 들렸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회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산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 태산이 돌아서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태근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태산이 서류를 지우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사회 소집 요청서야. 지우가 서류를 읽어보니 김태근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경영진 교체에 관한 안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너를 부사장에서 해임하자는 내용이야. 태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해임이요? 경영 능력 부족과 주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어. 지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능해. 태산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능력이 부족한 건 맞잖아요.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거야. 하지만 이건 능력 문제가 아니야. 태산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태근이는 너를 경쟁자로 보고 있어. 경쟁자요? 언젠가 너에게 회사를 넘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알아. 하지만 태근이는 안 믿어.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뭔 일이야? 언론에 기사가 떴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태산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 회장 딸 자격 논란.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회장의 딸이라는 여성이 회사 경영에 개입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영 경험이 전무한 인물을 부사장에 앉힌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우는 기사를 끝까지 읽을 수 없었어요. 누가 이런 기사를? 태근이 짓이야. 태산이 이를 갈았어요. 언론에 흘린 거지. 아버지, 저 때문에 회사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아니야. 이건 태근이의 계획이었어. 계획이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려던 거야. 태산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때 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근 전무에서 전화입니다. 받아. 태산이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태근아? 삼촌, 이사회를 소집해야겠습니다. 김태근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어요. 이사회? 언론에 기사까지 나왔잖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 기사를 누가 냈는지 뻔하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는 거예요. 김태근의 말투가 당당했어요.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주들? 네, 외부 투자자들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태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태근아, 너. 죄송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물러날게요. 안 돼. 태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는 태근이가 만든 거야. 너는 희생양일 뿐이야. 태산이 지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포기하면 안 돼. 그럼 태근이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싸우는 거야. 정정당당하게. 태산의 눈에 투지가 불탔어요. 다음 날 오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모든 이사진이 모였어요. 긴장감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근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오늘 안건은 김지우 부사장의 해임에 관한 건입니다. 지우는 태산 옆에 앉아서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먼저 해임 사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김태근이 자료를 꺼냈어요. 첫째, 경영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 차질입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임명으로 인한 조직 내 혼란입니다. 김태근이 하나씩 이유를 열거했어요. 셋째, 언론 보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입니다.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에 대해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근이 태산을 바라봤어요. 태산이 일어섰습니다. 태근 전무의 의견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지우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능력도 점점 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 성과는 어떻습니까? 김민수가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게 없었거든요.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납니다. 태산이 대답했어요. 시간이요? 회사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한 이사가 말했어요. 그럼 투표로 결정합시다. 김태근이 제안했어요. 김지우 부사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5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태산과 2명의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찬성 5표, 반대 3표입니다. 김태근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김지우 부사장의 해임이 의결되었습니다. 지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잠깐. 갑자기 지우가 일어섰어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제 실력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들고 김태근을 바라봤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표결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지우의 짧은 부사장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사회가 끝난 후 지우는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박소영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부사장님, 아니, 지우 씨. 괜찮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지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개인 물품 정리하는 걸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별로 가져온 것도 없어서요. 지우는 작은 가방 하나에 몇 가지를 담았습니다. 한 달 전 어머니의 사진과 메모장 뿐이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우야. 태산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버지,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이건 너무해. 태산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산의 눈에 결의가 보였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일 주주총회를 소집할 거야. 주주총회요? 이사회는 태근이가 조작한 거야. 진짜 주주들의 뜻을 확인해야 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쟤 때문에 회사가 더 흔들리면 안 돼요. 너 때문이 아니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야. 그때 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전무에서 전화입니다. 박전무는 태산의 오랜 신복이었어요. 뭔 일이야? 회장님, 큰일입니다. 김태근 전무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움직임? 외부 투자자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외부 투자자라니? 라이벌 기업인 신성그룹 사람들이었어요. 신성그룹? 지우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박 전무가 설명했어요. 김태근 전무가 뭘 하려는 거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박 전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회사 매각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라고? 태산이 소리쳤어요. 매각이요? 지우도 놀랐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네요. 태산이 전화를 끊고 지우를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어. 태근이의 진짜 목적을. 무슨 목적이에요? 너를 내쫓는 건 시작일 뿐이었어. 진짜 목표는 회사를 팔아넘기는 거야. 지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왜요? 김태근 씨도 이 회사의 가족이잖아요. 돈 때문이야. 신성그룹이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을 거야. 태산이 답답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막아야지. 우리 가족이 평생 일군 회사를 남에게 넘겨줄 순 없어. 그때 지우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너? 네. 저는 이제 부사장도 아니고 김태근 씨도 저를 경계하지 않을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위험해.
태근이가 뭘 할지 몰라. 괜찮아요. 저는 잃을 게 없어요. 지우가 어머니 사진을 만졌어요. 엄마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태산이 지우를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네. 이번엔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회사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이 아니라 방문자였어요. 지우 씨, 왜 오셨어요? 김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개인 물품을 몇 개 더 가져가려고요. 지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김민수가 안심한 듯 지나갔어요. 지우는 조용히 김태근의 사무실 근처로 갔습니다. 마침 김태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내일 계약서에 사인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돈은 약속대로 해외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확실히 회사 매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태산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딸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김태근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떴습니다. 태산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아버지, 확인했어요. 내일 계약한대요. 내일? 그리고 해외 계좌 이야기도 나왔어요. 태산이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군. 이제 증거도 있으니까 막을 수 있어. 어떻게요? 주주총회에서 폭로하는 거야. 태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순간 지우에게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뭔 방법? 김태근 씨를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위험해. 아니에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방심할 거예요. 지우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녹음도 할 수 있어요. 태산이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엄마가 20년 전에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던 가족을 제가 지킬게요. 지우의 목소리에 굳은 결의가 담겼어요. 그날 오후 지우는 김태근을 찾아갔습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채로요. 지우 씨, 왜 여기 와 있어요? 김태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퇴근 전무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 네.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어요. 지우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 그래요? 김태근이 방심한 듯 웃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글쎄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원래 자리? 카페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지우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김태근의 표정이 느슨해졌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좋아요. 분수에 맞게요? 솔직히 말해서 지우 씨가 부사장 하는 건 무리였어요. 김태근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수백억짜리 회사예요.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김태근이 우쭐해하며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누가 이끌어가게 될까요? 지우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당연히 나지. 김태근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퇴근 전무님이 회장이 되시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김태근이 슬쩍 웃었어요. 하지만 태산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태산 삼촌도 이제 늙었어요. 은퇴할 때가 됐지. 지우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근데 혹시 회사를 다른 곳에 팔 계획은 없으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태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소리예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 소문이라도 들었어요? 김태근이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김태근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우가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김태근이 지우를 불렀어요. 혹시 태산 회장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행동이 이상해서요. 김태근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해임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김태근이 안도한 듯 했어요. 그럼 정말 가볼게요. 지우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김태근의 진짜 모습을 녹음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지우는 서둘러 태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고 뛰다시피 걸었어요. 아버지. 지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 태산이 급하게 물었어요. 다 녹음했어요. 지우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정말? 뭐라고 했어? 직접 들어보세요. 지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태근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좋아요. 당연히 나지. 태산 삼촌도 이제 늙었어요. 태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놈이 정말. 더 있어요. 지우가 다른 부분을 재생했어요. 어제 들었던 전화 통화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내일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은 해외 계좌로 받는다고요. 태산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겠어. 태산이 비서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이사진에게 연락해. 오늘 밤 8시에 긴급 이사회다. 네, 회장님. 하지만 1시간 후 비서가 난색을 표했어요. 몇 분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누구들이야? 김민수 전무와 박영수 이사, 최진호 이사입니다. 이들은 모두 김태근 편이었어요. 역시 태근이가 미리 손을 써놨군. 태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그때 박 전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또 뭔 일이야? 김태근 전무가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주주총회? 네, 경영진 전면 개편을 안건으로 올렸어요. 박 전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언제?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태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빠르게 움직이는군.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외부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합니다. 외부 투자자? 신성그룹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우가 놀랐어요. 주주총회에 왜 신성그룹이? 아마 매각 계약을 공식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박 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산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지. 어떻게요? 지우야, 너도 내일 주주총회에 와. 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부사장에서 해임됐잖아요. 상관없어. 너는 내 딸이니까 참석할 권리가 있어. 태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지우는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아버지 회사를 지켜야 해. 지우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20년 전에 지키려던 사랑을 제가 이어갈게.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태산그룹 대회의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신성그룹 관계자들까지요. 제35차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근이 회의를 진행했어요.
오늘 주요 안건은 경영진 개편입니다. 지우는 태산 옆에 앉아서 긴장한 채로 기다렸어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이 자료를 제시했어요. 최근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로 인한 혼란도 가중되었고요. 김태근이 지우를 슬쩍 바라봤어요. 따라서 전면적인 경영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주주가 질문했어요. 우선 현 회장의 사임을 요구합니다. 김태근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신임 회장으로 저를 추천합니다. 더불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김태근이 신성그룹 관계자들을 바라봤어요. 잠깐. 태산이 일어섰어요.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허용하겠습니다. 김태근이 시큰둥하게 답했어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태산이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지금의 태산그룹으로 키웠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요. 김태근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적임자라는 거냐? 네, 저는 젊고 혁신적인 경영을 추구합니다. 김태근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혁신적 경영이 회사 매각을 말하는 거냐? 태산이 직격탄을 날렸어요. 김태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태산이 지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지우가 일어서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좋아요. 당연히 나지. 태산 삼촌도 이제 늙었어요.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계약서에 사인하겠습니다. 돈은 약속대로 해외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김태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라고요? 지우가 일어섰어요. 그럼 어제 신성그룹과 만난 것도 조작인가요? 신성그룹 관계자들이 당황했어요. 여러분, 김태근 전무는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태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회사를 배신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김태근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주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태산이 강하게 물었어요. 한 주주가 일어섰어요. 저는 현 회장 연임에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하나둘씩 태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투표로 결정합시다. 태산이 제안했어요. 김태근 전무의 회장 취임에 찬성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현 회장 연임에 찬성하시는 분? 거의 모든 손이 들렸습니다. 김태근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김태근 전무는 즉시 해임됩니다. 태산이 선언했어요. 그리고 회사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김태근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김민수도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태산그룹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이 깊게 인사했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지우와 태산은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지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생했어. 네가 아니었으면 회사를 잃을 뻔했어. 태산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 아버지 딸이 된 기분이에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는 처음부터 내 딸이었어. 태산도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죠? 저는 부사장도 아니고 다시 부사장으로 임명할 거야. 괜찮을까요? 이번엔 아무도 반대하지 못할 거야.
네가 증명했으니까. 태산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어머니가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다시 부사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은 자리였어요. 부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박소영 비서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전에는 신제품 기획회의가 있고요. 오후에는 해외 바이어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우는 이제 이런 일정들이 익숙해졌어요. 매일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알겠어요. 지우가 일어서서 태산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응, 앉아봐. 태산이 환하게 웃으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야. 태산이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정말요? 지우가 놀라며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네가 기획한 신제품이 대박이 났어. 제가 뭘 했다고요? 팀원들이 다 해준 거예요. 지우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이디어는 내 거였잖아. 태산이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태근 전무재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군. 태산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업 배임과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김태근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어떻게 됐어? 집행유예 2년입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어린 놈인데. 태산이 한숨을 쉬었어요. 비서가 나간 후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후회되세요? 뭐가? 가족을 법정에 세운 거요. 태산이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닐까요? 아니야. 태근이가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태산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는 그냥 계기가 되었을 뿐이야. 그날 오후 지우는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매주 이곳에 와서 근황을 보고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아버지 딸이 된 것 같아. 지우가 묘비에 새꽃을 올려놓았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자신감도 생겼어.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칭찬하셔서 부끄러워.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자랑스러우시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태산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너 혼자 오는 게 아니구나. 나도 가끔 와. 태산이 미영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영아, 고마워.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어. 아버지, 네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태산이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20년 동안 원망하지도 않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아, 이제 내가 지우를 잘 돌볼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태산이 깊게 절을 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 가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집? 네, 엄마 살던 곳이에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에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지우가 태산의 팔짱을 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태산에게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소박한 식사였어요. 이게 지우가 살던 곳이구나. 태산이 방안을 둘러봤어요. 좁죠? 부끄러워요. 아니야. 따뜻해. 태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벽에는 어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뻤죠? 지우가 사진을 가리켰어요. 응, 정말 예뻤어. 태산이 그리운 듯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엄마 어떤 점이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좋았지. 특히 웃을 때. 태산이 미소를 지었어요. 너도 엄마처럼 웃어. 정말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똑같아.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우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글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회사 일 너무 어려워요. 천천히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모르는 게 많았어. 태산이 격려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있고, 네, 아버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이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태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나도야. 20년 만에 진짜 집에 온 기분이야. 태산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산그룹 사옥 앞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태산그룹 신임 부사장 김지우 취임 축하.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부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우는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알려주세요. 지우의 겸손한 모습에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태산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네, 아버지. 앞으로 힘들 수도 있어. 그래도 포기하지 마. 네, 절대 포기 안 할게요. 지우가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도 마. 알겠어요.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태산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우도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직원들이 준비한 축하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진도 작은 액자에 넣어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우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엄마가 지키려던 사랑을 이어갈게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어머니. 진짜 가족이 된 이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산그룹의 밝은 미래와 함께 말이에요. 지우와 태산,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미영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혈연이라는 끈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지우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굳건히 자라났고 태산은 20년간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미영은 사랑하는 사람과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그 사랑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어요. 때로는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넓은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